오케이. 안녕하세요. 북토크 길 위에서 나를 찾다. 저자 이종찬입니다. 오늘 한국과 미국에서 같은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미국은 저녁 8시, 한국은 오후 1시인데요. 그래서 뭐 일하시느라 또 많이 또 참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유튜브에 요거를 이제 동영상을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 한국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중 서점, 교보나 뭐 영풍, 뭐 예스24 다 팔고 있고 미국에서도 알라딘 통해서 알라딘이나 예스24시 통해서 해외 배송도 되고 또 1월 달에는 전자책으로 출간되니까 또 그때 또 구매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임스 디디 한 말 중에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살아라. 이 책의 어떤 큰 띠하고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그리고 작년 말부터 해서 1년 동안 다녀온 이제 여행을 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일단은 제 먼저 소개 먼저 하면 저는 지금 현재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고요. 정확히 따지면 LA가 아니고 오렌지 카운티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미국에 와서 이민 온 다음에 미국 식품 쪽에 일을 했고, 지금은 이제 컨설팅, FDA 관련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에서 지금 이제 어, 식품 회사들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여러 신문사에 이제 칼럼을 쓰고 있고요. 어, 제가 이제 취미로 책 보는 걸 좋아하고 또 글쓰기를 좋아해서 여태까지 된 게 지금 책이 어쩌다 보니까 10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어, 뭐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뭐 팔린 책도 있고 나름. 그래서 코로나 4차 산업이 만든 뉴노멀, 요거는 코로나 터지자마자 나와서 책이 좀 팔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분야인 식품 트렌드나 식품 수출 성공 가이드, 그 책은 계속 스테디셀러로 지금 팔리고 있고, 그 외에 호모 부스터, 게으름을 경영학,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뭐 10권 써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뭐 이렇게 취미생활로 요즘 뭐 이렇게 글쓰기 같은 거 많이 하시니까 책 쓰는 게 개인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권을 써보시면 아마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아주 쉽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 책 쓰는 거를 진짜 많이 이제 추천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만 나이로 50세가 됐어요. 그래서 50세가 되다 보니까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이맘쯤에 좀 그런 갱년기 같은 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몸도 옛날 같지 않고 또 마음도 또 이렇게 감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뭐 드라마나 어떤 순간순간 뭐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뭐 사춘기, 뭐 오춘기랄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사춘기 10대, 20대 그때 겪었다면 3, 40대는 사실 잘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민자로 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족 부양하고 진짜 앞만 보고 달리다가 오면 그 나이가 50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즈음에 내가 한번 인생을 돌아보고 좀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도 하고 나머지 또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까 거기에 대한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이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 초에 뭐 비즈니스 컨설팅 한 지도 지금 7년 차인데 뭐 열심히 하고 그 나름대로 뭐 잘 돼서 했는데 뭔가 올 초에는 좀 뭐랄까 번아웃도 오고 또 비즈니스도 큰 어카운트도 좀 날아가고 그래서 좀 약간 좀 힘이 빠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좀 어떤 건강적으로도 사인이 좀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올 초에 이제 산티아고도 갔다 왔고 그리고 작년에 어, 제가 유럽을 너무 가고 싶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출장 겸 여행도 갔는데 유럽도 갔다 오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갔다 온 그런 여행들이 제 어떤 힘든 순간순간마다 좀 뭔가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에 보면 큰 세계 지도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에다가 제가 가고 싶은 나라들
뭐 그런 것들을 버킷리스트처럼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지워가는 재미에 있는데 그래서 50이 되니까 또 주변에 뭐 아시는 분들이 많이 또 아프시고 또 뭐 돌아가시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50이 넘으면 가는 순서가 없다더니 그래서 내가 과연 내일 죽는다면 아니면 내가 뭐 1년 뒤 죽는다면 오늘 해야 될 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막연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50년을 내가 진짜 의미를 찾고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이제 좀 하나의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보면 뭐 유튜브나 이런 책 같은 데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후회 많이 하는 게 젊어서 못 넣은 거. 내가 이걸 할 걸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세 젊어서 노세. 그래서 이게 제가 올 초에 산티아고 걸어보니까 이게 내가 1년만 더 늦게 왔어도 이게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행 다니다 보면 이제 뭐 많이 걷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나이 들면 어르신들이 자꾸 뭐 이렇게 힘들다 뭐 이렇게 또 화장실도 가시고 이게 나이 들면 여행도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0대 이때 한국 같은 시기에 뭔가 의미를 찾고 노는 것도 여행도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 저 같은 경우도 10대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래서 뭐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였고 또 대학에 가니까 뭔가 자기가 좋은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또 노력해서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했었고 또 30대에는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을 부양하는 또 그런 식이었고, 또 40대, 또 30대처럼 열심히 살아서 가족 부양하고, 뭐 집도 사야 되고,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계속 뭔가 하나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진정 그게 내 목표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수단이지, 제 진정한 목적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50대 이제 나이 들어서 애들이 지금 둘째가 내년에 대학 가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프리해지거든요. 그래서 50부터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50이 뭐 고사성어로 치면 지천명, 자기의 운명을 알고 뜻을 구할 수 있는 나이고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또 의미를 찾는 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새삼, 지금 10대, 20대도 아닌데, 지금 이제 이거를 새삼 고민하려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동안은 뭐 열심히 살아왔고, 뭐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돈을 또 쫓아왔죠. 그리고 또 뭐 어떤 건강,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커리어, 이런 것들을 쫓아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뭐 제가 뭐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뭐 중산층을 안정된 삶을 살고, 커리어도 제가 제 식품 쪽에 전문성을, 뭐 커리어를 갖고, 어느 정도 이루니까 이게 좀 뭔가 험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어떤 신앙적으로 또 자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또 남을 돕는 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고민을 그렇게 하면서 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50을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까. 그게 이제 영원한 숙제이고 계속 오늘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처럼 좀 더 치열하게 이제 살아야 될 때가 50세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그런 목표들을 하나씩 좀 설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동안 몰랐던 그런 탤런트들을 하나씩 찾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뭐 20, 30대, 10대, 그냥 한국적인 마인드로 뭐 돈 많이 버는 직업, 뭐 수학자라면 이과 가고, 약간 좀 자기를 잘 모르면서 떠밀려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진정 원하고, 내가 잘할 수 있고, 열정이 생기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목표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뭐
여행 좋아하니까 여행, 글쓰기 좋아하니까 글 쓰는 거, 책 읽는 거 좋아하는 거 책도 읽고, 또 여행 좋아하니까 여행 다니고, 그리고 이제 뭐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거, 남돈 돕는 거, 또 그런 이제 하나하나 영역들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제 삶의 영역들을 넓히고 있고, 최근 들어 이제 뭐, 그 N잡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제 하나의 직장으로 쭉 가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개의 그런, 어, 잡들을 뭐 단지 생계를 위한 잡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탤런트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N잡 또는 부캐들을 만들어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발견하고 저를 규정 지을 때 하나의 뭐 식품 뭐 전문가뿐만 아니라 뭐 작가, 또 여행가, 뭐 유튜버, 뭐 사회 봉사자,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게 그렇게 다양한 인생을 사는 게 제 목표고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60, 70 살았을 때는 3단계 인생을 살았어요. 교육하고 취업하고 은퇴. 그렇게 단순하게. 근데 이제 100세 시대, 120세 되면 그런 3단계가 아니게 다단계로 계속 평생 학습을 하면서 교육, 취업, 은퇴 그게 아니라 계속 교육, 취업 그런 식으로 죽을 때까지 다단계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 후의 라이프가 단지 그런 어떤 유형 자산, 돈과 뭐 부동산 그것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유형 자산, 주변에 좋은 친구,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을 유택하게 할 수 있는 취미 활동, 뭐 봉사 활동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디지털 노마드, 제가 예전부터 꿈꿔왔던 그런 삶인데 코로나 오기 전까지 제가 이게 굉장히 즐기고 살았어요. 제 컨설팅 하면서 일부러 사무실도 안 가지고 제 파타임 직원들 다 재택시키면서 사는 게 제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도 할 수 있게 그런 라이프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디지털 노마드를 꿈꿨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하시죠. 그래서 이게 한번 맞들이면 굉장히 좋은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틀린데 이게 개인 컨트롤 잘하고 자율적인 사람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여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나머지 시간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여행을 자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출장도 많이 다니는 편인데 그 출장 겸 여행 겸 그렇게 이제 다닐 수 있는 그런 라이프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포스트 코로나 호모 부스터가 온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인간의 21세기에 로버트나 AI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 과연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거든요. 결국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소수만 그리고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나 그런 큰 플랫폼 뭐 기업가들 그 외에는 굉장히 이제 99%의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 거다. 그런 이제 미래 예측들이 많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일이란 거를 인간의 노동력을 반대급부로 받는 거를 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일의 범위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남을 돕고 봉사하는 것, 그런 것도 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언어가 호모 부스터, 사람을 돕는 그런 부스터가 되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삶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놨어요. 제가 A, B, C, D. 그래서 사람 여러분들이 어느 유형에 있는지 한번 보시면 뭐 A는 자신이 잘 되든 안 되든 남을 살피고 돕는 사람. 그리고 호모 부스터. B는 평생 자신 살아가게 급급한 사람. C는 자신은 잘 되었지만 남을 안 돕는 사람. D는 자기가 잘 되고 못하고 남에게 해악을 미치는 사람, 진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A, B, C인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A가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다. 그리고 저도 또한 A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B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평생 자기 살아가기에 급급하게 그러면서 잘 살지도 못하고 결혼 경우가 왔는데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창의력, 실천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독서도 좋아하고 굉장히 이제 여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뭔가 같은 환경에 있으면 뇌가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책도 읽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여행지도 가는 게 제 어떤 창의력, 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여행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21세기에는 실천력. 뭔가 그 비즈니스든 개인 성장이든 실천이 안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나 굉장히 실천력의 대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한 거를 하셔야지 만약에 생각만 하고 이 잠재워 놓으면 여러분들은 99%의 그런 어떻게 그 언어가 뭐 잉여인간, 무용인간 유발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쉽기 때문에 굉장히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다녔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작년 가을에 출장차 갔다가 제 아들하고 같이 만나서 또 여행을 좀 했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여행 거기에 대한 거 넣고 바르셀로나는 가우디 건축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이고 그다음에 카탈루냐 그 스페인도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카탈루냐가 하나의 그 예전에 자치국가처럼 그러니까 다른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통합되면서 근데 이제 스페인이면서 다른 성격의 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가 되게 독특했고 또 가우디 건축물이 되게 유명했고 또 음식이 좋았고 아주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제가 올해 4월에 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이게 원래 풀코스는 800km 이상 되는데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포르투에서 하는 약 짧은 120km 정도, 150km 정도 걸었고요.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3월에 3월에 갔다 오고 7월에 파리 발기에 그쪽에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이제 뭐 강의차 갔다가 저희 아들 불러서 같이 좀 여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7월에 캐나다 서부 일주일 했습니다. 그래서 밴프에서 캐나다 밴쿠버까지 쭉 갔었고 책에는 그 내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터키 이스탄불하고 카파도키아 갔고 제가 참고로 지금 머리가 짧은데 이제 이스탄불 가서 원래는 모발 이식 머리를 심고 오는 거를 친구랑 이제 계획을 했다가 간 김에 여행도 하자. 그래서 이제 터키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뭐 유럽의 끝이면서 아시아의 그 경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좀 역사 문화를 가지고 굉장히 그 물가도 싸고 또 기독교 또 어떤 역사 유적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배운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시간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기타 1년 동안 제가 한국에 출장도 2번 가는데 또 한국 가면 출장 가면서 꼭 가는 데가 미술관이나 전시회, 그다음에 뭐 또 핫플레이스 그런 데 많이 가요. 가서 좀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도 출장을 갔었고요. 그리고 일본은 어, 인도네시아 가다가 하루 짬 내서 동경에서 잠깐 좀 둘러보고 미술관 가서 그림도 보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뭐 출장 다니면서 중간중간 가족 여행도 하면서 그런 이제 여행을 짬짬이 넣었는데 그래서 뭐 이 여행 갈 때마다 사실은 뭐 일부러 뭐 글을 쓰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닌데 갔다 오면서 비행기에서 제가 이제 여행 갔던 어떤 추억이나 그런 것들을 잊지 않으려고 꼭 글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여러 개를 모아놨던 거를 요번에 책을 이제 출간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지역들은 다 이제 책에 보면 유튜브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 챕터 시작될 때마다 뭐 QR코드나 유튜브 링크하면 제가 이제 뭐 갔다 왔던 지역에 대한 유튜브 그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동영상 보시면 굉장히 이제 뭐 좀, 약간 좀 아마추어 냄새가 나지만, 또 저와 개인적으로 뭐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 스타일이 패키지 여행은 안 가요. 다 이제 제가
플래닝을 해서 가는데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뭐 플래닝을 거의 100%에 가깝게 해놓고 가는데 점점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닐수록 여행의 스케줄 한 반 정도만 짜요. 나머지는 그 해당 지역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우연성에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그거를 열어두는데 저는 여행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인생의 축소판인데 우리가 계획을 100% 하더라도 인생이 100%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 와 있고 그 여행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계획을 100% 짠들 가면 꼭 변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나머지 50%를 오픈하는 게 그런 어떤 우연성에 기대서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세런디퍼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어떤 환경, 사람, 그런 어떤 에피소드, 그런 게 굉장히 갔다 오면 좋은 또 추억거리면서 얘기거리가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의 목적을 따지고 보면, 어떤 뭐 어떤 관광지 가서 유명한 거를 뭐 사진 찍고 인증샷 찍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뭐 어떤 아까 얘기했지만 제 한계를 깨는 어떤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 한 곳에 있었다면 그 틀에 갇히잖아요. 근데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과 그런 환경을 만남으로써 저를 더 좀 성장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을 다니면서 또 고생했던 거, 그런 걸 통해서 또 리커버 되고 인생의 하나의 축소판처럼 그런 이제 많은 교훈들을 주고 제가 특별히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경우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뭐 왜 왔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그거를 통해서 제가 미국의 일상에서 갖고 있던 고민들도 해결되고 또 걸으면서 또 어떤 육체적인 힘듦을 통해서 또 정신적인 그런 억압, 그러니까 부담감 그런 게 또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인생의 축소판이구나 그런 생각도 이제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제 책을 저는 책을 쓰면 제 책을 뭐 다시는 읽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제 책을 읽으면 내가 이런 생각과 글을 썼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굉장히 유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하지 않으면 다 날아가는데 아까 쓰다가 이제 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50이 되니까 여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만날 확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고민 뭐 그런 것들 뭐 들어주고 항상 이렇게 치열업 해주고 이제 그런 또 여행을 다니면서 또 그런 뭐 호모 부스터처럼 이 사람들을 좀 그렇게 어 인종을 초월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 배경에 사람들 만나면서 이렇게 뭐랄까,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 고민 들어주고, 그런 거를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또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 굉장히 사람이 이제 오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픈되면서 이미 이제 뭐, 미국에 살면서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접하지만 또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가면 이게 또 다른 또 어떤 문화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 자신이, 이게 진짜 한정된 곳에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여행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행에 관련된 뭐, 그 여행기지만 사실 여행, 그 책 안에는 여행 뭐 정보는 많이 없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느꼈던 거를 이제 많이 넣어놨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여행하면서도 책 읽고, 제가 이제 뭐, 중간중간에 책을 내기 때문에 책 내는 텀 사이에는 제가 읽었던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발췌를 해서 이 여행기에도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 발췌한 그런 문구들은 저한테 이제 큰 자산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제가 이제 성경도 읽지만 그 외에는 책에서 발견한 문구들이 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옛날에 읽었던 책이나 그런 것도 다시 보면서 리마인드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뭐 다른 뭐 통장의 돈보다 제 핸드폰에 저장된 이런 책에서 따온 인용구들이 저한테는 큰 재산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1년에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새 전자책으로 보통 뭐 평균 한 200권 이상 있는데 그게 어 큰 재산이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렇게 그거를 10년을 한다 그러면 복리로 치면
이 10년이면 2천 권이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사실 여행하고 독서하고 많이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은 뭐 새로운 장소와 사람을 만나는 거지만 독서는 어떤 과거의 인물이랑도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유사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성 아구스티누스는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자는 그 책의 단 한 페이지만 읽을 뿐이다. 그다음에 프로스트는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그래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사진 찍고 사람 요새 젊은 친구들은 가면 뭐 인스타 인증샷 많이 찍잖아요. 근데 뭐 저한테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시각과 인사이트를 가지는 거.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어떤 어, 보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여행이란 우리가 사는 장소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바꿔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나를 이제 성장시켜주는 거고, 몽테뉴는 인간의 인생의 가치는 그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요새 보면 이제 오래 사시잖아요. 물론 이제 뭐 병이 걸려서 일찍 가시는 분도 있지만 평균 수명은 지금 한 100세, 120세. 근데 이제 뭐 뭐 이렇게 보면 요즘 오래 산다고 사실 그게 다 또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의미가 있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오래 산들 큰 의미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살더라도 진짜 어떤 그 진정한 가치와 행복과 의미를 찾지 않으면 그냥 동물처럼 뭐 본능적으로 먹고 살고 뭐 그냥 그런 삶은 아 이게 뭐 의미가 없겠다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많이 넣습니다. 자, 그래서 제 책에 나온 내용은 사실 뭐 에세이라 이게 큰 뭐 주제보다는 그 단상들을 이제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뭐 책을 뭐 여러분 책을 나중에 이제 전자책이나 뭐 또 그런 거 구매를 뭐 한국에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편집본으로 갖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책 안에 내용이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 맛보기를 쓱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네 편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바르셀로나, 산티아고, 그다음 프랑스 파리, 그다음에 튀르키예 이렇게 네 편의 책을 넣고요. 그래서 각 챕터마다 제가 유튜브 링크를 넣었어요. 이게 지금 편집 가본이라 최종본은 아닌데 그래서 링크나 QR 코드를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런 어, 책들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책이 지루하지 않게 제가 다 찍은 사진들이에요. 사진들을 좀 많이 넣어놔서 이게 뭐 딱딱한 텍스트보다는 좀 보시면서 느끼시라고 좀 사진들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사진들도 좀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고 그다음에 평소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뭐 책들을 다양하게 많이 읽어요. 뭐 철학부터 경영, 뭐 역사.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여행기도 제 생각도 있지만 중간중간 뭐 책 내용이나 그런 것도 제가 좀 최근에 읽었던 거 많이 넣어놓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좀 많이 좀 여러분들 비슷한 나이 또래에 계신 분들은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 내용은 이 정도가 되고요. 오늘 뭐 사람들이 많이 안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 이제 Q&A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 제 책을 아직 뭐 못 보신 분들도 있고 뭐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Q&A 시간이 있으면 뭐 질문을 받고 없으면 뭐 다른 좀 주제로 좀 몇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제 책 내용이나 아니면 뭐, 요 비슷한 주제로 뭐, 질문이 있나요? 뭐, 중년의 고민이 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뭐, 여행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싸게 가고 싶습니까? 뭐 그런, 뭐, 질문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니, 질문이 없으시면, 그냥 일단, 저렴한 여행,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출장에 가기 때문에 사실 뭐 출장 갈 때는 뭐 크게 뭐 비용 부분은 사실 생각은 안 하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간다 그러면 제가 원래 스타일이 뭐 럭셔리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가성비 위주로 이제 여행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럽 쪽을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저가 항공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보면, 어, 이제 그 세일하는 비성수기 시기에 프로모션하는 이제 그런 뭐 그런 사이트나 그런 가격 비교하는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스카이스캐너 아니면 뭐 카야 그런 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여행 사이트를 한꺼번에 비교를 해서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그런 데서도 이제 싸게 미리 구매를 할 수 있고, 미리 구매하면 여러분들 유럽 가는 거는 여기서 뭐 스페인 가는 거 뭐 바르셀로나까지 380불이면 가요. 미리 쌀 때 가면. 그래서 뭐 되려 미국보다 어떨 때는 싸요. 왜냐면 미국에서 물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터키나 유럽 같은 데 가면 비행기 값 싸고, 지금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물가가 미국보다 대부분은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계획을 하시면 뭐 저가에도 갈 수 있다. 되려 미국에서 여행하는 것보다 싸게 갈 수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터키 같은 데는 물가 더 싸거든요, 요새. 그래서 터키 같은 데도 어, 이제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마 아직 못 가본 동유럽 쪽이나 이쪽 중앙아시아 쪽은 더 싸요. 그래서 그쪽도 약간 이제 유럽 내서 나면서 아시아 정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곳은 아마 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추천을 할 수 있고. 질문이 있습니다. 예, 예. 본인이 10년만 젊었으면 이렇게 꼭 살았을 것 같다. 지금 후회되시는 거. 10년을 젊었으면, 아, 10년을 젊었으면, 글쎄요, 10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되게 죄송한데, 사실 제 그 방향은 그때는 뭐 10년 전에는 지금보다 상황은 아마 뭐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되게 뭐 여유가 없었던 타이밍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뭐랄까 뭐 어떤 기도 제목이었다. 원하는 삶은 지금처럼 사는 삶을 계속 생각을 했어요. 기도도 하고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그다음에 뭐 물질적으로 안정되게.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그때 고민을 했었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계속 그거를 위해서 좀 이렇게 어떤 고민이나 개인적인 그런 어떤 실력을 쌓는 시간,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그때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뭐 상황도 뭐 애들도 더 어리고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근데 그랬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실현될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10년 전에 제가 돌아보면 그때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책 보고 있었고 되게 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예, 10년 전에도. 근데 이제 10년 전에 더 만약에 놓치고 뭐 했었어야 된 거, 어,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사실 뭐 이런 투자 부분이에요. 그때는 뭐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지만, 그래서 10년 전에 어떤 그런 좀 더 뭐 아직도 이제 이게 부족하지만 뭐 어떤 투자 부분, 뭐 주식이든 그런 거는 이제 지금 제 와이프가 잘해서 하고 있지만, 그런 거는 제가 좀 일찍 알았다면 조금씩 뭐 많이는 못해도 좀 더 뛰어놀 걸 하는 그런 생각은 많이 들어요. 네, 투자? 근데 그 외에는 지금 생각 드는 거는 뭐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당시도 10년 전에 제가 바라던 어떤 방향을 위해서 잘게 쪼개서 뭐 고민하고 뭐 공부하고 노력했던 거는 뭐 지금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좀 너무 재수없게 얘기했죠. 혹시 뭐 다른 분 있나요? 올해 여행 계획지는 어디로 생각을 하시나요? 올해요. 2024년에. 올해가 아니라 2024년. 24년. 24년 뭐 아직 제가 좀 즉흥적인 부분도 있어서 아직 뭐 다 플랜은 안 짰는데, 뭐 일단은 제가 1월에 스페인 출장 가고,
그다음에 언제야? 6월에 파리에 또 제가 매년 가는 세미나가 있어요. 강의하러 하는 거. 일단 파리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간다 그러면 또 선교 때문에 비전 여행 아마 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가을에 지금 이미 나서 20년 동안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미국 대륙 횡단을 하는 건데 아마 그거는 애 둘째 대학 보내고 한번 와이프랑 한번 트라이를 해보려고 그래서 캐나다 찍고 한번 쭉 돌리고 오려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분기별로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또 한국 출장도 있고 예 그래서 뭐 그래서 최대한 가성비 있는 여행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여행하셨던 곳 중에서 이곳은 꼭 가야 된다. 그렇게 아, 생각하시는 곳 저는 있으신가요? 뭐 다 좋았는데 제일 좋았던 거는 산티아고. 뭐 가서 그 산티아고는 뭐 어떤 큰 뭐 어떤 랜드마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어떤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 만나고 또 걸으면서 또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거는 산티아고는 이제 중년 이렇게 남성분들한테 많이 뭐 여성분들 갈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그거 추천하고 또 하나는 여행지로는 터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터키가 물가가 싸서 뭐 다른 유럽의 반 정도 거기에 사람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특히 이제 한국 사람이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지로는 아마 뭐 여러 항목별로 별을 준다면 터키가 제일 뭐 여러 항목에서 음식, 역사, 뭐 사람들 친절함 하면 터키가 아닐까. 예. 갔다 온 것 중에는 예. 아직 뭐 못 가본 데가 많아가지고 뭐 더 가봐야겠지만 예. 자 그러면 우리 저기 오피셜 북토크 그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고 제가 이거 지금 이제 녹음하고 있어서 여기까지만 받고 예. 하여튼 이거 끝나고 난 오피셜로 좀만 더 얘기하고요. 예. 하여튼 오늘 북토크 참가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예. 이거 또 제가 동영상에 또 올리니까 못 보신 분들은 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